자, 12.3 내일 아닌 밤 재구성하는 중입니다. 조기 대선은 사실 이날로부터 비롯된 거니까요. 예,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은 과방위 의원들 함께 하는데 정동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의원 모셨습니다. 과방위원장. 이정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다 표결을 하셨죠? 네. 예. 정동영 의장님 못하셨어요. 아, 그럼 왜 오셨어? 표결하셨어야지. 아무리 지난번에도 찾아도 안 계셨어요. 박범계 의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표결 안 했. 표결을 못했어. 늦게 도착해가지고. 1시 15분이더라고요. 아, 도착했더니 표결하고 나서 15분 있다 네. 15분 있다 도착하셨네. 그때 전주 가셨어요? 상가에 가고 있다가 상가에. 제가 통화했. 네. 아, 전주 상가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아, 하필이면. 우리 비서가 졸고 있는데 뭐 겸용 그래서 야 이 사람 막 가짜 뉴스야. 한참 더 아니 맞아요. 그래서 차 안에서 진짜 전주로 내려가는 졸- 고속도로 차 안에서 졸고 있는데 그래서 가짜 뉴스인 줄 알고 계속 내려가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과방위를 빨리 챙겨라 그렇게 오더가 네, 떨어져서 계속 전화 전화를 드리고 다 그랬죠. 하고 막 했어요. 근데 통화가 됐는데 근데 의장님은 역시 그 목소리도 차분하셨어요. 우리는 뭐 개엄? 웃기지 마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의장님은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게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맨 먼저 저 우원식 의장하고 통화를 했죠. 아 계엄이면 국회의장을 잡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더니 우 의장이 전화 왔는데 지금 막 나가는 중이라고. 근데 앞에 그 저 계엄군 안 와 있냐 그랬더니 앞에 안 막는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어설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 생각들 많이 했죠. 저도 네. 그랬죠. 알고 보니 굉장히 치밀했는데 근데 지금도 제가 의문으로 남는 지점인데 제가 깜짝 놀라서 주진우하고 얘기할 때 제가 주진우 기자하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이상하다 탱크가 와 있어야 되는데 우발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5.18 그 확대될 때 5.17 때 80년에 그때 일제히 총학생회에 들이닥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미 탱크가 쫙 깔려 있고 그랬어요. 근데 국회 앞에 시민들하고 경찰만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기로는 뭐 헬기를 네, 한 시간 40분 정도 동안 걸려서 막았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 그다음에 미리 동원하려고 하면 들킬까봐 숨기느라 그런 동원을 못했다 얘기도 있고 그 결국 제가 보기에 시간 선택의 문제예요. 그게 새벽에 하면 그게 가능한데 꼼짝없이 당했죠. 예, 새벽 그 4시에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 요일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하면 되는데 네. 평일날 해도 새벽 4시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무속이 관여되어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금요일 저녁만 됐어도 많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그러니까요. 내려가시기 때문에 그날 밤 10시 모이기가 반에 했기 어려웠어요. 때문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에 계실 때였죠. 제가 무속이 고마울 때도 있어요. 무속이.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무속을 통해 시간을 점지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큰 신이 도와주신 거지. 무속이 나라를 살렸네요 이번에. 이번에는 부처님도 돕고 하나님도 돕고 산신령도 돕고 다 도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주진우 기자가 1착으로 도착한 기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만났어요. 계단 위에 네, 그 본청 계단 밑에. 군인들 오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주진우 기자하고 계엄 직후 했거든요. 네. 나는 도망갈 테니 너는 국회로 가라. 그래가지고 주진우 기자가 아무도 없는 국회에 제일 먼저 뛰어왔었어요 그때 10시 반쯤. 깜짝 솔직히 10시 그때 40분 쯤에. 예, 네. 주진우 기자를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와 있었어요. 이미 맨 앞에 와 있었다고. 그때 의원님 만나는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저기 아무도 없는데 지금 주진우하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들어가서 잘 지켜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내가 저렇게 멋있는 말을 했나? 저때 저희가 한번 주진우 영상 한번 쫙 정리할 텐데 맨 처음에 달려가서 아무도 없네 막 그러고 혼자. 네, 제가 뛰어 들어갔을 때도 사람이 많지 않을 때예요. 네. 근데 주진우 기자가 딱 와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는 사람들 다 네, 인터뷰하고 그래서 깜짝- 카운팅을 계속했어요. 예.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자, 그리고 이혜민 의원실에서는 헬기 촬영한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네. 이거 봅시다. 어이 가깝다 이거 리얼하다. 헬기가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 제가 처음에 소식 듣고서 연락한 곳 중에 한 곳이 제 수석 보좌관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보좌진 안전은 수석 보좌관이 챙겨라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보좌진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저런 거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무슨 생각으로 거기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나중에. 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저 헬리콥터가 처음으로 날아들 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들어. 네네. 국회 본관에 딱 도착했는데 본관 상공을 지나서 이제 그 뒤편에 운동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착륙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헬리콥터를 봤는데 정말 섬뜩했습니다. 도착하셨으면 네. 헬기가 처음 도착할 네, 때였구나. 맞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어디 계시다가 이렇게 일찍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새날 방송이 있었어요. 아. 김영 간사랑. 유튜브 방송하다가 그래갖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이 제가 이제 많이 알게 된 지 생일이에요. 12월 3일이. 아.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제 저하고 케이크 자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파트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우리 장난꾸러기 보좌관이 있어요. 보좌진이 전화가 와서 비상계엄이다. 그래서 저는 제 생일 축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 아무리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빨리 보라고. 그랬더니 진짜 얼굴 뻘개진 그럼 윤석열. 생일 파티 하려고 들어가다가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야노 빨리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로 왔어요. 훌륭한 남편이시네. 훌륭한 남편이 비상금을 쏘아준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이제 그분은 같이 학생운동도 같이 했고 계좌 내놔라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건 관심 없고 이제 뭐 죽을 테면 같이 죽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5.18도 같이 경험한 거니까. 이혜민 의원님은 네.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했죠. 했죠. 네. 집에서- 생각했고 집에서 가지 말라는 말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저게 안 나오는구나. 근데 집에서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고요. 네. 둘 다 굉장히 담담하게 보자마자 MBC에서 자막 보자마자 남편이 제일 먼저 한 게 커튼 내리고 그다음에 CCTV로 바깥에 사람 있나 확인하더라고요. 역시. 남편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운동 좀 하던 사람이라서 어. 그래서 그 사이에 저는 바로 수행 비서관한테 돌아와라 하고 그리고 3일치 짐을 챙겼어요. 왜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니고 3일치 짐이냐면은 한 3일 정도는 버티다 3일 뒤에는 어딘가에 있겠구나 싶어서 3일치 짐을 챙겨서 3일을 어떻게 버텨? 맥스로 그래서 나오는데 그 생각은 들었죠. 집을 나올 때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집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근데 아까 탱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매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가면서 제일 걱정을 했었던 게 고속도로가 막혀 있겠구나, 탱크로 막고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집에서 그 통장 내놓고 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네. 예. 비밀번호 놔두고 가야지라든가 아니면 현금을 꺼내서 준다든가 네. 현금이 필요할 거다라고 현금을 다 공유를 하고 있어서 아마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공유하세요? 네. 저는 뭐 제 아내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좌를 내놓으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집에 근처에서 그때 이제 12월 3일이니까 송년회도 좀 하고 막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니까 그게 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죠. 저도 이제 한 일주일치 정도 옷을 챙기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아내한테 혼났죠. 지금 왜 집에 들어오느냐, 빨리 달려가야지. 정말 그래서 내쫓기듯이 빨리 가라고. 일주일치 가지마가 아니라. 그렇죠. 짐을 챙겨가지고 뛰쳐나왔죠. 근데 정말 저도 이제 뛰쳐나오면서부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집 문을 열고 아파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뭐 경찰이나 군이 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보좌관이 차를 몰고 저희 광진구에서 보통은 한 4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한 15분 만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날아가서 딱 국회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제 고민이 됐어요. 당당하게 어떻게 그 출입문을 찾아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담을 넘어서 조용히 들어갈 것인가 생각하는데 그때 생각한 것이 담을 넘다가 걸리면 또 뭐 무단 침입이라는 뭐 명분을 가지고 잡혀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겨우겨우 찾다 보니까 다행히 정문 옆에 도서관 들어가는 쪽에 쪽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살짝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한 100여 명이 줄을 쫙 섰더라고요, 보좌진들이. 제가 다가가니까 이제 국회의원 왔다고 하면서 바로 비켜줘서 들어가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담을 안 넘었지만 나중에 우원식 의장님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담을 넘을 것을. 제 뒤따라오던 보좌관은 바로 뒤에서 잡혔고 그리고 이제 그 보좌관은 이제 담을 넘어서 들어갔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랬는데 전 그런 12시 좀 순간이 넘어서 수소 충전소 옆으로 오면 네. 넘어가게 해준다 그래서 갔더니 이미 거긴 뭐 2중 3중으로 그래서 이제 파천교 쪽 그쪽으로 가도 뭐 여전히 뭐 경비가 삼엄해서 안에도 맞고 밖에도 맞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이광희 의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최형두 의원을 만났고 우왕좌왕 하는데 그래서 저쪽 그 남문 쪽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친구는 굉장히 예의가 발랐어요. 아마 영등포 경찰서 경감쯤 되는 건데 의원님을 이제 얼굴을 아니까. 상부에 그런 죄송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면 저쪽으로 안내해 주더라고. 이쪽으로 가면은 좀 뭐 여기로 가면 담을 넘을 수도 저쪽으로 있습니다. 가면 갈 수 있습니다. 해서 뭐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파천교 쪽인가 그쪽으로 다시 회귀해서 이제 저 보좌관들이 저 엉덩이를 밀어주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뒤에서 또 잡아당기고 해서 한번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한번 실패했어요. 근데 의원님도 그 장면을 찍었으면 사실은 이 막은 게 이제 확인이 되는 장면인데 그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이 없습니다. 네, 영상을 못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못 그럼요.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는 뻥뻥 왔는데 여의도로 들어서니까 그때가 아마 제가 11시 반 정도였을 거예요. 판교에서 쫙 와도 시간은 그만큼 걸리니까. 근데 국회 앞에 차가 꽉 들어차 있었어요. 안 되겠어서 마음은 급하고 150명 채워야 되는데 싶어서 찾기를 그냥 내렸어요. 수영한테 나는 내린다. 그래서 짐을 들고 찾길에 내가 알아서 내려서 들어갈 테니까 차 네, 알아서 어떻게 도중에 또- 찾길에 그냥 여의도 앞에서 내려서 막 뛰어서 담을 따라서 쫙 도는데 그때는 이미 다 서서 못 들어. 어디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갔죠, 그냥. 다시. 네, 그래서 정문으로 이제 뛰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을 때였는데 국회의원도 못 들어가던 때였는데 안에서 저희 당직자가 뿅뿅 뛰고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누가 오는지. 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안에서 나오는 거는 좀 쉬웠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나와서 나오면서. 데리고 아니 한 나오면 두 겹 정도 남았 한 어. 일곱 겹 있었는데 2겹 정도 남았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 손 잡고 괴력으로 끌어당겨서 들어갔죠. 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잠시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끌어당겨 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본회의장 들어갈 때도 안에 있는 보좌진들이 밖에 있는 국회의원 보고 있다가 문 살짝 열고 끌어당기고 문 닫고. 정말 그때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고요. 비상계엄군이 총 들고 본회의장 앞에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본회의장 안에서도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말 뭐 공포탄이라도 하나 쏘고 들어오면 다 잡혀가겠구나, 끌려가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가 맞아요. 대단했어요. 저희 안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보니까 계엄군들이 이렇게 된 거 그럼요. 하고 있어서 야간 투시경 네. 보면서 정전 막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올렸었거든요. 야간 투시경 보자마자. 근데 정전이 제일 저는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자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박은정 의원님하고 앉아서 정전되면 저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뭐 이런 도란도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정전 막아달라고 하고 이제 위층 방청석 막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기 내리는 걸 했죠. 했죠. 네, 했는데 몰랐어요. 1분 후에 했죠. 그때는 했는데 몰랐어요. 층별로 네. 다 다르게 돼 있는 걸 파악을 못했는지 아니면 그것 또한 소극적인 아니, 임무 층수를 수행. 잘못 파악해가지고 지하를 정전시키는 바람에 그리고 1분 후에 그러니까 5분 전에 제대로 된 층을 내렸으면 못했죠. 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내가 만났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막 담을 뛰어넘었는데
걸어오는데 해제됐다고 저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계엄군들이 아니 이제 그러면. 그 보좌진도 있고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뭐 계속 그 유튜브 보면서 아이고 낭패구나 하고 이제 그 또 문은 막 정문은 막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의원 회관으로 들어와서 지하로 가는 통로로 거. 예. 오는데 지하 통로로 오는데 앞에 저 화면이네요. 저 사람들을 만나셨구나. 투시경을 끼고 복면을 하고 한 6-7명, 하나 둘 6명이네요.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정전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전시킨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제 통로를 걸어가는데 옆으로 좋을 때는 옆으로 좀 비켰어요. 비키면서 쭈뼛쭈뼛하는 느낌이었어.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얼굴을 가렸으니까 표정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눈을 좀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제복을 입은 시민,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이게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태도가 이렇게 당당하고 말하자면 위압적이지 않았다 이거죠. 열을 지어서 오는데 저 행렬도 보면 흐트러져 있잖아요. 저 나름대로 행군하는 행렬이 아니라 그냥 지그재그로 이렇게 오는. 저 사람들은 그런 전기를 거였는데. 내리고 자기 임무를 성공시키고 가는 중이에요. 자기들이 뭘 내리는지 모를 뿐이지 지금. 본회의장을 전기를 내렸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본회의장으로 가는 지하 통로거든요. 저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계엄군들이 저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지나갔다는 사진을 보면 정말 저희 의원들의 경우에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의원들만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의원회관에서 지하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맞습니다. 지하 그걸 통로를. 계엄군이 알아내가지고 네. 들어갔으니까. 네, 저는 국회 들어갈 때는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여유가 전혀 없었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자마자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서 이제 제가 국회 본회의장 안에 무사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보좌진들 또 지역구에 네, 계시는 네, 분들에게 알려야 되고 일부 기자들의 경우에도 계속 전화가 왔기 때문에 첫 사진을 유일하게 하나 누가 찍어서 찍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찍어준 네, 제 옆에 있던 의원한테 저게 전화를 근데 하나 그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저는 표결한 걸 찍었어요. 그거란 걸. 저기 네. 이제 보시면 뒤편에 단상 있는데 요 정도 좀 이렇게 찍어주셔야지. 됐어야 되는데 제가 걱정을 했었던 건 저기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제 표결하는 모니터들이 다 켜져야 되는데 안 켜져 저기 있었어요. 한동안 맞아요. 오랫동안 안 켜졌어요. 켜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노트북처럼 보이는 거 있죠? 여기에 이제 저희가 표결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것도 전원이 켜지지 않고 그러니까 저게 올라왔을 때 찍으셔야지. 그래서 그거가 네. 되지. 지금 이정원 의원님 찍으신 거는 언제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이혜민 의원처럼 찍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난 지나서죠. 시간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이 저 시스템이 제대로 맞아요.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빨리 해야 전날 되는데.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거수를 할 수 있나 계속 고민을 하고 다른 분들도 다들 190명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사실 펭귄을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엄군은 들어왔다고 하고 저는 안 올라오고 들어와서 우리를 뜯어낸다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의장님을 가운데 두고 펭귄처럼 다 몰려 있으면은 몇 명 뜯겨가도 150명은 되지 않을까 서서 거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펭귄 생각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펭귄 무리처럼 150명만 어떻게든 아니, 지키자. 계엄군이 와서 그대로 두겠다. 들어오면 저기까지 다 일단 뜯어내시고 들어오면 뭐 네. 끝나는 거지. 예, 끝나는 거죠. 결정적인 건 군인들의 태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옛날 보좌관들이 더 이상- 막았고 더 이상 그 전에 더 이상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아니요. 해준 거죠. 의원님 그 전에 만약에 보좌관이 없었으면 들어왔을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이제 동의합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있고 보좌관들이 그럼요. 있으니까 군인들이 멘붕이 왔겠죠. 네, 그때부터 말씀하신 태업이 근데 우리 시작된 보좌진들이 그냥 보좌진들이 아니에요. 투쟁으로 단련된 이 투쟁이 꼭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선진화법이 생기기 이전에 전에 진짜 동물국회 투쟁이 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싸웠던 보좌진들의 일부가 국회의원도 됐고 또 그 보좌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보좌진 중에 일부가 국회의원 대문 중에 한 분이 이름이 김우영 의원님, 예, 그분도 그렇고 김영환 의원님, 김영환, 그렇고. 김우영 두 분은 제가 들어갈 때 이미 그 국회 정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분도 그렇고 여성 국회의원 중에 당직자 출신의 그분 있잖아. 갑자기. 그 권양엽, 네, 그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 당직자 출신으로 동물국회에서 이제 그 몸싸움 할 때 목지점을 맞고 그 집기들을 설치하고 하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이 진두지휘를 했더만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했고 김현 의원 저 집기를 절로 옮겨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고 김현 의원도 당직자 출신이잖아요. 아, 그거 다 그렇지. 경험하니까 요소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진짜 당직자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보좌관들도 사실은 아직도 다수는 과거에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분들이 진짜로 계엄군들이 마음 먹고 공포탄이든 뭐든 쏘고 진입했다면 막을 수 없었겠지만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인명 피해가 나는 게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군들한테 너희들 인명 피해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그 정도 할 각오가 돼 있니? 그걸 보좌진들이 보여주니까 다 주춤주춤하죠. 그렇죠. 적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거 국회 가가지고 시민들을 제압하는 게 말이 되나? 저 당직자들이 맹활약했어요. 그 담장 밖에서도 3인 1조로 조를 짜가지고 한 사람은 엎드리고 한 사람은 그 위에 이렇게 받치고 세 사람이 의원 도착하면 밀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그 진짜 저 표창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구절 있잖아요.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맞아요. 예, 할 수 있었다. 소극적인 비상계엄 임무 해제를. 네. 시민 여러분께서 진짜 빨리 국회로 와주셨죠. 제가 도착했을 때도 국회 주변에 경찰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저희들을 살려주셨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는 훨씬 이거보다 그날의 이야기가 그 현장감 있게 드라마틱하죠. 하게 예, 제가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과방위는 방송처럼 하네. 아니 그리고 일단 두 분이 목소리가 그냥 앵커. 너무 방송처럼 국민 여러분께서 근데 본회의장에 있을 때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입을 열 때마다 계속 방송 같은 느낌이 동료 들어가지고 의원들끼리 정말 계엄군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끌려가야 되느냐. 좀 당당하게 좋아. 끌려가야 될 텐데. 이게 좀 리얼한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무서워가지고 내가 책상 밑에 숨었어라든가 좀 리얼한 얘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국민 책상 밑으로 여러분께서 들어가야 이러실 되나 아니면 당당하게 걸어서 가야 되나 끌려가야 되나.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네. 아 약간 두려움도 생기는데 그때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럼. 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들어가서 생각 딱 하나예요. 해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빨리 들어가서 150명을 채워서 해제하자. 네. 그렇죠. 그 외에는 아무 생각 그 생각 굉장히 담담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생각만 했어요. 네. 네. 공포보다는 이게 계속해서 그 초현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계엄이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쿠데타가 불가능한 시대다라고 늘 생각해 왔는데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인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어났긴 일어났는데 이게 사실 맞는가 하는 그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게 성공할 것이라고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나리오가 앞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야. 뭐 계속 그런 전 비현실, 초현실 뭐 우리 정동영 의원께서는 그래서 기여한 바가 없어요 보니까 이 전체 송구스럽게 스토리에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노상원 수첩이 나오고 또 우리 공장장님이 네. 12월 13일에 국회 가방에 가방에 왔어요. 오셔서 네. 말씀하시고 네. 암살조 얘기를 하실 네.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섬뜩한 거예요. 야 그렇게 위험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죽을 수도 지금 있었어요. 네, 이 자리에 없고 비원 벙커 안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 바다로 실려가다가 꽃게밥 됐어. 네, 꽃게밥이 됐거나 네.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든 거죠. 정동영 의장님도 꽃게밥 됐지. 그렇죠. 꽃게밥. 꽃게밥 됐죠. 예. 됐죠. 이것은 비현실이야 하면서 꽃게밥 됐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가 그때 국회 앞에 많은 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 70대, 60대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아이 살 만큼 살았지. 그리고 투쟁으로 단련된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그러니까 이 싸움이나 투쟁이 제가 지금 돌아가 보면 80년에 5.18 투쟁할 때 그때는 진짜 공포로 떨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쇠파이프로 머리 막 그럴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싸우다 죽자 이런. 이혜민 의원은 어떡하라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이제 처음 됐는데 이제 분류해 주는 거지. 두 분은 계속 네. 살아야 되고. 아직 1년도 안 아니, 미국에 아니. 있다가 와가지고 아니, 안 국회의원 처음 그래도- 됐는데 갑자기 살 만큼 살아서 아니, 죽어도 여기는 된다니. 아니죠. 안 그러니까. 그래도 뭐해야 돼? 아까 이제는 집을 나올 때 남편도 사실 여의도로 따라오려고 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나도 가겠다.
근데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사람은. 나는 없어져도 가족을 누군가는 백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대학생이니까 아이들한테 일어나기 전이라서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놨냐면 일어나서 한국 뉴스 보고들랑 너무 놀라지 말고 지금부터 와. 커뮤니케이션 아빠랑 해라고 이제 남편 엄마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엄마는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접근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진짜 죽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남편한테는 따라오지 말고 가족을 백업해 이러고 나왔던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네. 이혜민 의원은 오히려 못 돌아온다 내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고 최민희 의원은 뭐 그러든가 말든가 맞아요. 맞죠? 해볼 테면 해보라지. 그렇죠. 예, 그리고 힘겹게 국회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6개월 만에 이거 완전히 뭐 제 죽고 사는 경우는 상황이 제 되니까. 친구가 연락이 왔다니까요. 네. 넌 진짜 국회랑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요. 시작하자마자 8년 동안 고생하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저는 제가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제 보좌관을 불러서 저보다는 국회 경력이 기니까 불러서 물어봤어요. 제가 몇 가지 빼놓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겪어보지 않은 거 뭐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없지 이제 없지 개업을 없다고. 겪어봤으니까. 다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혜민 의원은 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대표를 인터뷰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안에서 12월 4일 당이 한추위 회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밤새워서 기존의 탄핵소추안 초안에 더하여 오늘 군사 반란을 시도했던 비상계엄 조치를 탄핵소추 사유로 추가하여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조국신당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많은 분들도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이번 사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탄핵되어서 파면되어야 할 사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십시오. 저 말대로 보고 됐지. 싶네요. 예, 네. 저 말대로 됐는데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네. 네. 저 말대로 됐고. 밤사이 저거 탄핵소추안 초안 새로 만들어내느라고 좀 다들 고생을 밤사이에. 했죠. 네. 그 사이에 해제 직후에도 철수를 계엄군들이 안 했어요. 네. 네, 국회에서 맞습니다. 네. 그걸 또 찍어놨어요. 우리 이정은 의원님 네. 의원실에서 한번 보죠. 이 계엄 해제됐는데 네. 군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 2차 2차가 있을까봐. 저 군인들이 저렇게 잔뜩 모여서 안 가고 있었어요. 저희도 본회의장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날 샜죠. 네. 네, 완전. 해제됐다고 막 얘기하는데 안 가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바로 저 지점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은 떠나지 않았고 윤석열도 곧바로 해제를 하지 않고 뭐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그렇죠.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었잖아요. 저게 섬뜩한 영상이야 네. 저게. 또다시 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그래서 2차, 3차 얘기가 그래서 나온 네. 거거든요. 계엄군이 안 떠났어요. 사람들은 해제되자마자 계엄군들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모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요 앞에 있다가 떠나지 않고 좀 떨어진 곳에서 모여 있었거든요. 2차, 3차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 나쁜 놈. 근데 12월 13일에 저희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쫄아 있었다. 근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앵커와 네. 출연자로 그러게.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 그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인터뷰 여쭤보고 시도를 싶었는데 가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때 질문을 저희가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말씀 사전에 많이 그 듣고. 오해를 풀어드려야 네. 되는데 사실은 네. 총수가 나타나서 충격적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처음에. 아 그랬어요? 처음에 왜냐면은 야 내가 이걸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나는 신뢰할 만한 건 소스로부터 들었지만 그 신뢰할 소스를 공개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나는 신뢰했지만 그때 그러니까 이걸 말로만 한다고 이게 누가 믿겠는가. 근데 이제 그 최민희 의원님이 꼭 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날 윤석열 담아. 다시 나와가지고 담화를 네. 하는데 이거 심상치 않은 거예요. 포기를 안 했어. 아니, 또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그렇게 딱딱하게 했던 이유는 발음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단어 한 단어 오탈자 없이 나가라고 조심해서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질문을 안 받는다고 미리 그러니까.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딱
저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다 눈치를 드렸는데 그랬죠. 다 못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위원장님이.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답할 게 없어요. 나도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답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나도 몰라요 그게 사실인지.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었고 그 내용을 아 이건 내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때라면 내가 근거 자료가 없으니까 가서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꼭 했었어야 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체로 맞아요. 거의 노사원 거의 수첩 맞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저희 전체회의에서 발언하시고 이후에 김병조 의원님하고 박선원 의원님이 그 관련한 제보들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를 또 논평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후에 충격적이었죠. 했죠. 근데 네.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그 민주당에서 부정했다. 김어준 총수의 말을 이런 보도가 나와서 또 박선원 약간 의원실의 보좌관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맞죠. 단계별로 그게 신뢰도가 높아졌는데 네. 초기 보고서 나와가지고 욕도 또 뒤지게 먹었죠 제가. 네, 먹었고 저도 이제 과방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류의 이제 뭐 얘기가 상관없어요? 나왔죠. 근데 뭐. 상관없어요. 저도 저는 이제 그리고 공장장의 그때 표정이 워낙 긴장하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은 당일날 느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 진술이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조선일보에 고마울 때도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를 보도했어요. 네. 그 실제로 한동훈 얘기가 아, 한동훈. 네. 예, 그거만 딱 보도를 해서 한동훈도 그날 당일날 가는 네. 저 국회 가는 동안 전화 받았다. 네, 그게 너 나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네. 그래서 그걸로 방어가 가능했죠. 네, 그 그래서 전까지만 해도 체포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공장장님이 출연하시면서 암살조 얘기로 더 처음 나왔죠. 커졌죠.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과방위원님들 이제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문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간 거죠. 네, 조건이 네. 그거였어요. 저는 네.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계속 손을 이렇게 들려고 했었는데 들었고 네, 또 네.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당연하죠. 네. 네. 저 같아도 질문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전부였어요. 근데 네.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국면 전환이 또 많이 됐기 때문에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 진상 규명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네. 지금 저 과방위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방이가 아니고 난 TV 보는 것 같아. 자꾸 목소리 들을 때마다. 아 엊그제 근데 같은데. 총수는 그럴지 모르지만 저희는 정동영 의원님하고 이정원 의원님이 있어서 질문을 막 할 때 날카로워지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두 분이 딱 나타나면 귀가 샤워된다. 귀가 그래서 전부 샤워된다. 야 우리 귀 샤워하자 이러고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막 격한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중후한 목소리로 예. 뉴스에서 나오는 워딩들이 쫙 나오니까. 가끔은 격한 단어를 쓰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좀 많이 참습니다. 저 과방위는 길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예. 과방위실의 보좌관들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동영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늦게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 내가 그날 죽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나중에라도? 아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비현실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 사실은 변칙적 사태 백낙정 선생이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엽기적으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참 그 애국가 규절처럼 하느님이 보호하사 아까 뭐 시간 얘기했지만 이 가정법을 생각하면 그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의원님 죽을 뻔한 생각 안 하셨네요. 죽을 뻔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돼. 이게 안 돼.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정말 우리가 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면 제가 고백했잖아요. 아예 그냥 전 다 그냥 쓰세요. 사인할게요. 이러고 죽을 거라고 저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 과거에 공포가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다시 그 상황에서 고문 당하고 싶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얘기했어요. 그냥 다 써주고 사인할 테니까 때리지만 말라 이렇게 할 거라고.
처음에는 비원 벙커에 끌려가서 아마 행방불명됐거나 소식이 끊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장장님 국회 오시고 나서는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중에 바뀌었죠. 노사람 수첩 보면 다 죽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아니 그리고 고기밥이 될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찬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상상을 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다 네. 죽었어요 그때. 네. 정도면- 제일 먼저 죽어요. 저는 죽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정성영 의장님도 갔어요. 그 목소리를 하면서 이것은 비현실이야 그러면서 아무리 그 목소리로 말해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